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디브다이브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미래 에너지 지형, 이걸 뒤흔들 수도 있는 수소 경제, 경쟁, 그 한 판판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주 뜨거운 주제죠. 특히 국내 대표 에너지 화학 기업 6곳, 효성, S-오일, GS칼텍스, SK가스, SKENS, 이원. 이 기업들이 이 새로운 판을 지금 어떻게 짜고 있는지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6개 기업 수소 에너지 투자 분석 보고서, 이걸 바탕으로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볼 텐데요. 네, 아주 시의적절한 분석 자료입니다. 각 기업 전략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 그리고 숨겨진 기회나 리스크는 뭔지 오늘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왜 지금 이 시점에 한국에서 수소 이야기가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네, 이 열기의 진원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요. 바로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이걸 줄여서 CHPS라고 하죠. 아, CHPS? 네, CHPS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환경 규제의 이 차원을 넘어서요. 법적으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라는 아주 큰 규모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제도거든요. 아, 법으로 수요를 만든다. 그렇죠. 바로 이 CHPS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SKENS가 추진하는 그 조단위 보령 블루수소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혹은 이원이 캐나다에서 블루 암모니아를 들여오겠다. 이런 계획들, 이런 대규모 투자가 어떤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될 거라는 계산이 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청정수소나 암모니아를 써야 하니까요.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안정적인 장기 구매처가 확보되는 거죠. 아하. 그러면 초기 투자의 불확실성, 이게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CHPS라는 제도 자체가 이미 거대한 수요 시장을 딱 예고하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거군요. 예, 정확합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각자 어떤 전략으로 이 시장을 공략하려는지 보고서에 나온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효성, S-오일, GS칼텍스, SK가스, SKENS, 이원, 이 6기업의 플레이북을 딱 열어보는 셈이네요. 네, 흥미진진할 겁니다. 첫 번째 유형, 밸류체인 통합형부터 시작해볼까요?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SKENS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SKENS는 뭐랄까, 그야말로 수소판 전부를 내가 손에 쥐겠다, 이런 야심을 보여주는 전략입니다. 투자 규모만 봐도요, 6조 7천억 원. 이건 압도적이죠. 6조 7천억이요. 와. 네, 수소를 만드는 생산 단계, 그러니까 분루수소, 액화수소 만들고요. 이걸 또 운반하고 공급하는 유통 단계, 충전소나 배관망 같은 거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활용하는 단계, 발전이나 모빌리티까지. 이 수소 사업의 전 과정을 수직으로 쫙 통합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그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나오는 저탄소 LNG, 이걸 활용해서 충남 보령에 연간 25만 톤 규모의 분루수소 생산 기지를 짓는 겁니다. 이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CCS 아시죠? 탄소 포집 조장 기술, 이걸로 처리할 계획이고요. 인천에는 이미 연 3만 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도 돌리고 있습니다. 액화수소까지. 네. 그리고 미국 플러그 파워라는 수소 기술 기업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되기도 했고요. 파트너십도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와, 6조 7천억 원. 그건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 사실상 수소산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장악하겠다는 거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CCS 기술, 이게 탄소를 땅속에 묻는 기술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아직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건 아니라고들 하던데, 만약 이게 계획대로 잘 안 되면 전체 전력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SKENS 전략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에요. 분루수소의 그 친환경성, 이걸 담보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CCS인데 이 대규모 CCS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여부, 또 호주가스전 환경 승인 문제,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성공하면 시장을 확 선점하는 대박인데 실패하면 리스크가 너무 큰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리스크가 정말 커 보이네요.
모든 걸 다 하려는 SK E&S와는 좀 다른 접근법도 있겠죠. 보고서에서 기존 인프라를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는 인프라 피벗형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건 어떤 전략인가요? 네, 그 SK E&S처럼 모든 걸 새로 다 구축하기보다는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들, 예를 들면 LPG나 LNG 터미널 운영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에너지 거래 역량 같은 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청정 암모니아나 수소 도입을 위한 인프라로 방향을 전환한다. 즉 피벗하는 전략입니다. SK가스하고 이원이 대표적입니다. 아, 기존 역량을 활용하는 거군요. 네, 먼저 이원을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이 그 캐나다에서 추진 중인 블루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하이드로젠 캐나다 커프. 네, 여기 지분을 무려 85% 이상 확보했다는 겁니다. 85%요? 와, 그건 거의 네, 이건 그냥 단순한 지분 투자나 MOU 체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사실상 프로젝트의 경영권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2028년부터 연간 100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들여올 계획인데 생산 원가 결정이나 물량 배분 같은 거에서 아주 강력한 통제력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시점도 HPS 시장 열리는 거에 딱 맞추는 거네요. 그렇죠. HPS 시장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서 대규모 공급 능력을 딱 갖추게 된다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원은 해외 생산 기지를 거의 소유하다시피 해서 안정적으로 그것도 엄청난 대량으로 물량을 가져오겠다. 이 전략이군요. 근데 아까 암모니아를 수소로 다시 바꿔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크래킹 기술 있잖아요. 네, 암모니아 크래킹이요? 그게 아직은 좀 비싸거나 효율이 낮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원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죠. 캐나다 현지 플랜트 건설 자체의 리스크도 물론 있고요. 그렇지만 두려운 암모니아를 다시 수소로 아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변환하는 그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의 상용화 속도, 이게 관건입니다. 이 기술이 예상보다 늦어진다거나 비용이 너무 높으면 S 확보한 암모니아 물량의 가치가 확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기술 발전 속도가 중요하군요. 네, 다음으로 SK가스를 보면요. 이원하고는 조금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울산에 짓고 있는 클린 에너지 콤플렉스, 줄여서 CEC라고 부르는데 이 대규모 인프라하고요. 또 하나는 1.2기가와트급의 자체 LNG LPG 복합발전소 울산 GPS입니다. 올해 가동 예정이고요. 아, 자체 발전소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해외에서 수소나 암모니아를 힘들게 들여왔는데 팔 곳이 마땅치 않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수요처가 없으면. 그렇죠. 근데 SK가스는 자체 발전소라는 확실한 내부 수요처, 이걸 이제 앵커 수요처라고 하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CHPS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발전소에서 수소 혼소나 전소 발전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롯데랑 합작해서 연료전지 발전 사업도 하니까 수요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 자체 수요가 탄탄하네요. 네, 다만 해외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청정 암모니아나 수소를 누구로부터 들여올 거냐, 이 계획은 아직 이원만큼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자체 수요 기반 덕분에 안정성은 높아 보입니다. 기존 자산을 정말 똑똑하게 활용하는 전략이네요. 그럼 또 다른 유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고서에 나온 기술 소재 선점형. 이건 딱 효성을 염두에 둔 표현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효성은 수소 경제가 커지려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무나 쉽게 만들 수는 없는 그런 핵심적인 병목 지점, 영어로는 초크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기술과 소재 공급망을 장악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뭐랄까 약간 골드러시 때 청바지나 곡괭이를 카는 그런 전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아하, 비유가 딱이네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가 액화수소 분야인데요. 글로벌 가스 기업 린데하고 손잡고 울산에서 연 1.3만 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운영 중이고요. 또 전국 곳곳에 액화수소 충전소도 한 20개 이상 지을 계획입니다. 자회사인 효성중공업은 이미 국내 수소 충전소 설비 시장에서 1위 공급자고요. 충전소 설비 1위? 네. 둘째는 활용 기술인데요. 효성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100% 수소만 사용하는 1메가와트급 수소 엔진 발전기 상용화에 성공했어요. 수소 엔진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이게 고순도 수소가 필요한 연료전지하고는 좀 다르게 상대적으로 순도가 낮은 수소도 쓸 수 있어서 비용 효율성 면에서 잠재력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셋째는 핵심 소재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가 수소차 연료탱크 핵심 소재인 고강도 탄소 섬유, T1000급이라고 하는데 이걸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고요. 여기에 1조 원 규모의 증설 투자도 진행 중입니다. 와, 탄소 섬유까지? 효성은 정말 좀 다르네요. 직접 수소를 대량으로 만들거나 들여오기보다는 수소 경제 자체가 커지면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이나 소재, 이걸 공급해서 돈을 벌겠다는 전략이군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부침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더 안정적인 접근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정 수소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성공하냐 실패하냐와는 별개로 수소 모빌리티 시장이든 발전 시장이든 전체 파이가 커지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니까요. 가장 확실한 곡괭이와 삽 픽스앤쇼블스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네. 다만 리스크도 물론 있는데요. 지주회사인 주효성에 투자할 경우엔 수소 사업 외에 다른 계열사의 실적 변동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중국 기업들이 저가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아, 그런 점도 있군요. 자, 그럼 마지막 유형으로 넘어가 보죠. 전통적인 정유사인 S-오일과 GS 칼텍스. 이 회사들은 이 수소 경쟁에 어떻게 뛰어들고 있나요? 아무래도 기존 사업과 연계하려는 모습이겠죠? 맞습니다. 정유 연계 전환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정유 공장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 이걸 일단 활용하고요. 또 자신들의 강력한 중동 파트너들 있잖아요. S-오일은 사우디 아람코, GS는 UAE의 ADNOC. 이 파트너들을 통해서 블루 암모니아 도입을 추진하는 비교적 점진적인 전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전환이군요. 네. 먼저 S-오일을 보면 울산 공장의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것 외에 대주주인 아람코와 블루수소 및 암모니아 도입 협력 MOU를 맺고 삼성물산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또 차세대 연료전지로 주목받는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기술을 가진 FCI라는 기업에 지분 투자도 했고요. 상용차 충전소 사업 코아이젠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보다는 MOU나 컨소시엄 단계인 사업이 좀 많아서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수소 사업의 구체성은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9조 원 넘게 투자하는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 샤인 프로젝트와 연계는 되어 있지만 수소 자체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좀 작아서 아직은 수소를 미래 옵션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아직은 좀 지켜보는 단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GS 칼텍스는요? GS 칼텍스를 보면 역시 여수 공장의 부생 수소를 활용해서 이미 한국 동서발전하고 같이 15메가와트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동 중이군요. 네, 그리고 모회사인 GS 에너지가 UAE ADNOC의 블루 암모니아 프로젝트 지분 10%를 확보해서 연간 20만 톤의 물량을 확보했고요. 이건 S-오일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도입 계획이죠. 20만 톤. 네. 특히 주목할 점은 여수 율촌 산업단지에 축구장 수십 개 크기, 25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수소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소 허브요? 네, 여기에 생산, 발전, 또 탄소 포집, CCUS 시설까지 다 집적할 계획이라서 이건 물리적인 거점을 딱 선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GS그룹 내 다른 에너지 계열사들, GS에너지나 GS파워 같은 회사들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룹 시너지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만 GS에너지가 확보한 해외 도입 물량 20만 톤은 앞서 말씀드린 이원의 100만 톤 계획이나 SKENS의 생산 계획보다는 규모가 작다는 점, 이건 좀 고려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사들은 기존의 강점을 살리면서 중동 파트너와 협력해서 기회를 모색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을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특히 GS 칼텍스가 추진하는 율촌 수소 허브는 단순히 물량 확보 이상으로 실제 수소 사업을 펼칠 확실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유형의 전략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혹시 이 기업들의 움직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청취자께서 주목하시면 좋을 만한 흥미로운 지점이 있을까요? 보고서의 지역 클러스터 경쟁 이야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2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지역 허브 경쟁입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공교롭게도 기존의 그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있는 울산권, 그러니까 SK가스의 CEC, S-오일 공장, 효성 액화플랜트 등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수 광양권, GS 칼텍스의 율촌 허브 같은 곳, 이 두 지역으로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아, 울산 대 여수 광양 구도군요. 그렇죠.
이 두 지연 모두 기존에 잘 갖춰진 항만 터미널이나 파이프라인, 그리고 산업단지 내 잠재 수요처 같은 인프라가 아주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두 지역 클러스터 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정 기업의 성공이 해당 지역 클러스터 전체의 성공과 좀 맞물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역 경쟁구도 흥미롭네요. 또 다른 건요? 두 번째 흥미로운 지점은 수소 충전소 분야에서 나타나는 코어피티션, 그러니까 협력적 경쟁입니다. 협력하면서 경쟁한다. 네, 특히 대형 트럭 같은 상용차를 위한 대규모 수소 충전소는 초기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고 운영도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 SK가스, S-오일, GS칼텍스 같은 회사들이 코하이젠이라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랑 운영 리스크를 서로 분담하려는 전략이죠. 아, 같이 하는군요. 그런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어쩌면 충전소 운영 자체만으로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부가가치는 이 충전소에 연료, 예를 들면 액화수소 같은 걸 공급하는 이원, 효성, SK E&S 같은 업스트림 기업들 있죠. 아니면 충전기 같은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 이런 기업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충전소 자체보다는 그 앞단이나 관련 장비 쪽에 진짜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지역별 경쟁 구도와 충전소에서의 협력적 경쟁.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청취자분들께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하는 핵심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몇 가지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청취자께서 이 경쟁 구도를 보실 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점들입니다. 첫째, 모든 투자의 밑바탕에는 CHPS라는 제도가 깔려 있다는 점. 이게 수요를 만들어내는 엔진입니다. 네, CHPS. 둘째, 결국 경쟁의 핵심은 누가 더 싸고 안정적으로 대량의 청정수소나 암모니아를 확보하느냐, 즉 생산 또는 도입이겠죠. 그리고 누가 먼저 유통과 저장 인프라를 장악하느냐,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확보와 인프라 선점. 그렇죠. 셋째, 기업마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정도와 방식이 다릅니다. SK E&S는 고위험 고수익 베팅, 이원은 해외 공급망 통제력 확보에 중점, SK가스는 자체 수요 기반의 안정성 추구, 효성은 기술 중심의 분산 투자, 그리고 S-오일과 GS칼텍스는 점진적 전환과 파트너 의존, 이런 특징이 있죠. 각자 색깔이 확실하네요. 네. 넷째, SK가스의 자체 발전소처럼 확실한 앵커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네, 자체 수요처의 중요성. 다섯째, 효성의 소재나 기술처럼 특정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전체의 성장에 투자라는 국경이와 삽전력도 눈여겨볼 만하다는 점입니다. 네, 아주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물론 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 야심찬 계획들 앞에 놓인 공통적인 난관이나 위험 요인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크게 두 가지 범주의 리스크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및 실행 리스크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됐던 CCS 기술 있죠? 네, 탄소 포집. 네, 이게 SK E&S 보령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지만 대규모로 했을 때 정말 경제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일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또 암모니아를 수소로 바꾸는 크래킹 기술. 이건 이원이나 GS처럼 암모니아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에게 중요한데요.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이고 에너지가 좀 많이 소모되어서 경제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국내에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그 속도가 중요하겠죠. 크래킹 기술의 경제성. 네. 그리고 효성이나 SK E&S가 하는 액화수소 기술도 영하 253도라는 극저온을 다루기 때문에 플랜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인 도전입니다. 네, 기술적인 허들이 많네요. 두 번째는 정책 및 경제성 리스크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2025년부터 시작될 CHPS 입찰 시장에서 결정될 청정수소 가격입니다. 아, 가격이 문제군요. 네. 정부가 보상해주는 가격이 기업들이 수소를 생산하거나 도입하는 데 들인 원가와 비용, 그리고 뭐 적정 마진, 이걸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좌초될 수 있겠죠. 그렇죠. 돈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요 확보의 지연 가능성입니다.
정부 계획은 발전소에서의 수소 혼소뿐만 아니라 뭐 철강 같은 산업 분야나 대형 트럭 같은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수소 사용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실제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면 기업들이 미리 투자해 놓은 그 막대한 인프라 비용, 이걸 회수하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수요가 생각보다 빨리 안 늘어날 수도 있다. 그것도 큰 리스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한 전력만큼이나 넘어야 할 산도 많군요. 오늘 6개 기업 수소에너지 투자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각 기업들의 야심찬 계획과 또 그 이면에 숨겨진 도전 과제들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국 수소 경제의 미래 지형도를 그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고 던져주실 만한 질문이나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청정수소나 암모니아를 어떻게 더 많이, 더 싸게 생산하거나 도입할 것인가? 여기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공급 쪽에 집중하고 있죠. 네, 그런데 효성은 약간 다른 길, 즉 수소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죠.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100% 수소만으로 작동하는 수소 엔진 개발입니다. 이게 고순도의 비싼 수소를 써야 하는 연료 전지하고는 달리 상대적으로 순도가 낮거나 좀 가격이 싼 수소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거든요. 활용 기술의 차별점. 네. 만약에 말이죠. 이렇게 수소를 활용하는 단계의 기술, 예를 들어 수소 엔진이나 혹은 뭐 아직 우리가 모르는 다른 새로운 활용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업들이 주로 연료전지나 발전소 혼소 발전에 공급하기 위해서 짜놓은 그 대규모 생산 도입 계획들,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쩌면 활용 기술의 발전 자체가 현재 공급망 중심 전력구도 전체를 확 뒤흔들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앞으로 계속 주목하면서 지켜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수소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활용 기술의 발전이 결국 어떻게 만들고 가져올 것인가 하는 현재의 경쟁판도 자체를 바꿀 수도 있겠다. 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이것으로 6개 기업 수소 에너지 투자 분석 보고서에 기반한 저희의 심층적인 분석과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지식과 관점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